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옥희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개장했던 증시 분위기가 참 좋지가 못합니다. 외국인 쪽의 선물 매도, 또 기관 쪽의 현물 매도 이런 부분들이 지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증시는 좀 좋아질 수 있을지 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변수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인데요. 만기일 자체가 그날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 만기를 앞두고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차익 실현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또 만기일과 같은 날인 12일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준금리를 현행 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시장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간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주목됐었어요.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예상치가 21만 명이었는데 18만 명이 안 나왔더라고요. 고용지표 주말에 나올 지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월요일장에는 어떤 변수, 해외 변수가 있을지, 영향력이 있을지 알아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일날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시장에 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이 잘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이 두 지표가 크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표 같은 경우는 4월 지표가 비농업 부문 고용이 워낙 좋았던 만큼 이전치인 28.8만 명보다는 줄어든 21.5만 명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미국 쪽에서는 다음 주 소매 판매나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월보다는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기대가 나타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오늘 예정된 22 통화정책회의 결과일 텐데요.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로 보면 기준금리 리파이낸싱 금리 같은 경우는 0.25%에서 0.1%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기대출 금리는 0.75%에서 0.6%, 그리고 단기의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0%에서 마이너스 0.1%로 마이너스 금리로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LTR로나 채권 매입 이런 정책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리 정책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 초에 시장의 반응을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이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말에 8일에는 이제 중국 5월 수출입 등 이제 지표 5월 중국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5월 수출 같은 경우는 전월의 0.9% 증가보다 개선된 6.6%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 역시 전월에 0.8% 증가해서 6.1%로 수입 증가율도 개선이 됐을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밖에 중국의 유동성 지표나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 강공생산 이런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경기 흐름을 좀 계속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이 시비 같은 경우는 높아진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칠 수 있겠다고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일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월요일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22 이벤트가 소멸되고 나면 좀 부하권을 생보하거나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2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시장의 기대치 보다 좀 더 높은 이런 강한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더불어서 또 다음 주 일본은행 금정위가 예정돼 있다는 부분도 국내 증시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 이후에 일본 경제 지표에 좀 이런 부분이 타격을 미친 가운데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가 나타나면서 만약 이 부분이 이제 엔화 약세를 추가로 견인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시장이 추가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1980포인트대로 내려갈 경우 좀 비중 확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시만기 이후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오는 17, 18일 이제 미국에서 FOMC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 성명서에서 미국 경기 개선을 확인시켜주면서 미국의 경기 개선 기대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 경제 지표 관련해서도 5월 지표가 4월보다는 좀 소폭 개선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등을 감안해서 추가 조정 시 비중 확대로 접근해야 할 업종은 좀 하반기에도 공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업황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980선 정도까지의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의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중국도 경기 우려감을 5월 지표를 통해서 다소 씻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 특히 업황이 좋은 반도체주에 대한 비중 확대 권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였습니다.